자,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방어 기제의 개념입니다. 자아가 약하고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적응 기술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 적응 기술 오른쪽에 써보세요. 오른쪽에 써보십시오. 무의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무의식적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만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를 쓸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다투었습니다. 부모님과 다투면서 나의 충동을 그 순간 부모님 탓으로 돌리면서 문을 꽝 닫고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아들이나 딸이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의 방어기제를 쓴 겁니다. 책임 전가를 부모에게 했다. 투사합니다. 그리고 덜 위협적인 대상인 문에 화풀이를 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전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쓴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상적 병리적 구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방어 기제를 쓴다고 해서 모두 다 병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의 개념에서 일종의 적응 기술이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균형입니다. 한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 상이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이한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은 병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어 기제의 강도입니다. 강도는 사용 빈도, 즉 횟수를 말합니다. 횟수를 말하는데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성인들이 많이 씁니다. 한 번 쓰는 분도 있고 여러 번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어 기제 사용의 빈도를 나타내는 강도입니다. 사용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리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방어 기제의 연령 적절성입니다. 연령에 적절한 것을 쓰는 게 좋은 것이죠. 연령에 적절하지 않다면 병리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퇴행이 있습니다.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는 과거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개 발달 전기, 즉 유아기, 아동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많이 쓰는 게 퇴행이고, 성인들이 만약에 퇴행을 쓴다 그러면 연령에 적절하지 않아 병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철회 가능성입니다. 자아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 방어 기제가 그 위험이 사라지고도 사용되는지 사용되지 않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불안이 감소됐다, 자아가 보호되었다 라고 하면은 철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병리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정상적 병리적 구분의 네 가지. 시작. 균형, 방어기제 강도, 사용된 방어기제의 연령 적절성, 그 다음에 철회 가능성. 이 네 가지를 안나 프로이드가 말했는데, 우리 시험에 1급 시험이요, 내용의 독특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문제죠. 공개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비공개된 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그때 내용의 독특성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의 독특성은 정상성, 병리적 구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종류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부정입니다. 개념에 제가 눈여겨보실 만한 곳에 밑줄을 쳐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만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 잡기가 편해집니다. 부정입니다. 동의어는 부인입니다. 자,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부인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억압입니다.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봉쇄하는 거부와는 달리 신경 쓰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생각을 봉쇄하는 것 밑에다가 써주세요.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입니다. 봉쇄한다는 것은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화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의식화가 안 되고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시키는 거죠. 대개 망각의 사례를 들어갈게요. 망각의 한 형태로 지난 밤 술 모임에 당황스러웠던 술주정을 잊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것들이 의식화되는 것이 싫겠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억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지화입니다. 주지화는 지성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부의 교묘한 형태로 어떤 문제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같이 읽으세요. 지성적으로 다루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방어 기제인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성적으로 다루는 척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를 새 학교에 입학시킨 부모가 자녀 문제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학교의 문제, 학교 적응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담이 시작된 지 얼마 후부터 자녀의 교육 문제가 아닌 골치 아픈 교육 철학에 대해서 부모들이 말한다면 부모들은 주지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대개 그 사례 문제에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철학의 현관펜 밑줄, 철학이 나오면 지성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동 형성입니다. 거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끊어주세요.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반대, 그래서 반동이에요. 정반대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과장 형식을 띠게 됩니다. 유별나게 경쟁자를 칭찬하는 것. 경쟁자를 왜 칭찬합니까?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동 형성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이 속담도 반동 형성입니다. 미운 놈에게 미안해요. 미운 녀석에게 왜 떡을 줍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정반대로 행동하는 반동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문꽝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에 화풀이 하는 것. 그래서 개념에 보면 에너지를 만족되지 않는 욕구로부터 이 에너지를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겠죠. 전치의 동의어를 쓰세요. displacement라서 전위라고도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상사에게 저자세의 태도를 취한 사람이 집에 가서 아들과 부인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 또는 직장 상사한테 엄청나게 꾸짖음을 당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네,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화 들어갑니다. 원래의 욕구나 충동을 보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형태의 현관펜 밑줄. 그래서 이 녀석은 긍정적 방어기제입니다. 긍정적 방어기제의 대표적인 것이 승화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어기제입니다. 밑에 있는 사례가 우리 1급 시험 1회 때 나온 겁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폭력배가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것은요, 스포츠, 과학, 예술 등으로 승화가 됩니다. 이제 금방 그 사례는 스포츠죠.
권투 선수가 됐으니까. 자, 투사입니다. 투사 밑에 써주세요. 남 탓입니다. 바로 아래 투입에 써주세요. 내 탓입니다. 아, 그럼 이 두 녀석은 반대가 되겠네요. 투사, 프로젝션은 남 탓이고요. 인트로젝션, 투입은 내 탓입니다. 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옳지 않은 충동이나 욕구를 끊어요. 남 탓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전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옳지 못한 욕구나 충동을 갖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자기의 긴장 상태 불안을 경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투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하는 경우, 싫어하는 이유를 그 여성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투사입니다. 투입입니다. 투사의 반대 개념으로 외부 대상을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걸 두자로 내 탓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내 자아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가로 나 자신이 미운 것으로 대치 가로 닫고 나 자신이 미운 것으로 대치된다는 것은 내 탓으로 돌린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 탓, 투입이 있었죠? 투입에 동의어가 있어요. 내사, 안내자, 내사, 내면화라고 합니다. 내사, 내면화가 동의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동일시 들어갑니다. 동일시는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역할을 따라서 자기의 일부로 삼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따라서, 역할을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일시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동일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엄마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동일시입니다. 청소년의 사례가 많이 나오죠. 청소년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부모나 사회가 허락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빚는데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영화배우나 가수 등과 동일시하여 이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동일시를 하게 되면 병적 동일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퇴행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의 유치한 행동이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경우, 되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후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퇴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살 난 아이가 이미 대소변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 이 사랑을 뺏기게 되면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다시 젖먹이 때 행동으로 돌아간다면 그 아이는 바로 첫째 아이라고 할까요? 첫째 아이는 퇴행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우리가 보상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보상심리가 생기죠. 결함이 보이시나요? 네, 약점 결함이 보이네요. 현관펜 밑줄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하여 약점 결함을 극복하거나 어떤 영역에서의 욕구 불만을 다른 영역에서 과잉 만족으로 대신하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상심리라고 말을 하죠. 자신의 친부모에게 효도를 못한 사람이 약점이잖아요. 결함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끊어주시고 이웃의 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그러한 것으로 과잉 만족을 대신했다면 이 사람은 보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자기의 실패나 약점이 자기의 무능, 부덕의 소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밑줄, 그럴듯한 이유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리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합리화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럴듯한 변명하지 마 이 말이에요. 자, 4가지의 기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는 1번과 2번이에요. 1번, 2번 체킹, 신포도형입니다.
신포도형은 이솝우화인 여우와 신포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건데요. 자,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 했으나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람이 그것을 따지 못하죠. 여우가. 자, 그랬을 때 자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저 포도 원하지 않았어. 저 포도는 신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우와 신포도의 이솝우화와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콤한 레몬령, sweet lemon이라고 해서 단 레몬령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끊어요. 본인은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다 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달콤한 레몬령이 됩니다. 자, 투사형입니다. 투사형은 앞에서 했던 투사와 거의 흡사하죠. 투사형 합리화는 이런 겁니다. 무엇을 변명을 할 때 다른 것에 탓을 돌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잘 못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리화 중에 투사형 합리화가 됩니다. 시험 문제 볼 때 투사와 합리화가 동시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껴갈 겁니다. 자, 투사형은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자기 위에의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망상형입니다. 우리가 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여러 가지의 망상형이 있잖아요. 망상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허구적 신념입니다. 허구적 신념에 밑줄 쭉 그어주시면 돼요.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허구적 신념을 가짐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허구적인, 가상적, 허구적, 허무맹랑한 그런 신념을 가짐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합리화시키는 게 일종의 망상형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자, 신포도형과 단레몬형 두 가지를 야무지게 알아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취소 들어갑니다. 취소의 동의어가 그 개념에 있습니다. undoing 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화와 동의어입니다. 무효화와 동의어입니다. 자, 취소는 보상과 속죄 행위를 통해 용납할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충동이나 행동을 끊어요 중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취소입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사줍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책감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취소에 해당됩니다. 해리입니다. 해리는 이중성, 양면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해리 왼쪽에 쓰시면 되겠네요. 이중성 또는 양면성입니다. 해리장애 아시나요? 해리장애, 기억상실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은 기억상실증 되기 전과 후에 이중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리라고 하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은 양면성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 문학작품에 담은 건데, 자, 선한 측면의 지킬 박사와 악한 측면의 하이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의식세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성격의 일부가 자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래서 끊어요.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이중인격 아닙니까? 이중인격. 이중인격을 우리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리 나오면 이중성과 양면성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중인격, 기억상실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체화 들어갑니다. 신체화와 밑에 있는 전화는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암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수전증이고요. 하나는 심불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수전증의 전은 전환이고 여기 있는 신은 신체화가 되는데요. 자, 수전증은 손을 떠는 거죠. 그래서 수의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각기관도 들어가는데요. 자, 수의근이나 감각기관이 나오면 전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암기법은 뭔지 아시죠? 불수의근입니다. 자, 불수의근의 경우는 바로 신체화다 이거죠. DSM-5에 보면 전환장애도 있고 신체화 장애도 있거든요. 이것과 다 관련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수의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수의근은 수의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런 건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장근은 안 돼요. 내장근이라든지 심장근은 안 되죠. 그래서 내장근, 심장근, 속이 쓰리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것들은 다 신체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